절대 놓칠 수 없는 시간이죠. 키워드 포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함께 할까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산후 우울증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개인적으로는 어렵고요. 이제 산부인과나 정부 뭐 이렇게 요새는 힐링센터라는 걸 많이 개발하잖아요. 그런 데서 산부인과에서 더 후원해주면 좋고, 그래 혼자서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센터를 좀 만들어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시대적 착오지. 요즘 또 세대하고 다르잖아요. 옛날 우리들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현장에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들이 울며 보채자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여성이 있었고요. 두 사건의 동기는 모두 여성들이 출산 후 겪는 산후 우울증입니다. 산후 우울증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챙겨야 할 사회적 과제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최근 이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모들뿐만 아니라 아기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산후 우울증이 어떤 병인지부터 좀 알고 갈까요? 네, 먼저 산후 우울증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4주에서 6주 사이 시작되는 불안감, 불안, 체중 변화 등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한 경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감정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바로 산후 우울감입니다. 네. 산후 우울감은 우울증 바로 전 단계를 뜻합니다. 출산 후 일주일 이내에 느껴지는 우울감을 산후 우울감이라고 하며 출산한 산모 중 약 85%가 느끼고 있는 몹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산후 우울감을 느끼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서는 호르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출산 직후에 느껴지는 우울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건데, 그럼 그 시기가 지나도 계속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산모들이 산후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세계 각국의 통계율을 분석한 결과 산모 중 10%에서 20%는 대개 4주 이상 우울감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우울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네. 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사실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계속해서 우울감이 지속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산후 우울증을 겪는 기간은 사람마다 개인차를 보입니다. 출산 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기가 돌이 지날 때까지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산모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며 자살 등을 항상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잇따라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엄마가 친자식을 살해하는 사건도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최근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이 생후 6개월 된 딸의 입과 코를 이불로 막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경찰 진술에서 막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갑자기 아기를 돌볼 자신이 없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사건 발생 당시 여성이 했던 생각과 행동도 산후 우울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명 독방 육아라고 하죠. 남편이나 주변 지인의 도움 없이 엄마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그로 인해서 엄마의 감정 상태가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까? 비슷한 시기 경기 일산에서 한 30대 여성이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안고 8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네. 당시 아기는 숨지고 여성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평소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다면서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고 합니다. 네. 여성이 가지고 있던 우울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면 자살을 하더라도 그거는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행동인데요. 근데 이제 앞서 본 여성들은 자녀에게 해를 가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산후 우울증의 한 증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녀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는 건 역시 산후 우울증의 증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1995년 발간된 세계 기분장애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산후 우울증을 겪는 여성의 60%가 영아에 대한 공격, 강박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기에 대한 공격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우울한 원인이 눈앞의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를 향해서 공격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그렇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산후 우울증이 자꾸만 극단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치료하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둔다면 자녀를 향한 공격성 외에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모든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산모들이 아이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울증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울증은 더욱 심해져서 산후 정신병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복지부는 산모 전체의 0.1%에서 0.2%가 산후 정신병을 앓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산후 정신병 증세를 보이는 환자는 응급 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이와 엄마를 분리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근데 뭐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 게 왜 그 정도로 짐작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구체적인 유병 통계가 나와 있지 않나요? 네, 국내 산후 우울증 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의 임산부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적게는 4만 명에서 많게는 8만 명의 임산부가 산후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내에서 산후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관련한 통계가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엄마들 스스로가 자신이 우울증이라고 의심하기가 힘듭니다. 또 우울증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찾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거나 저절로 나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산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산모 수는 지난 2015년 294명입니다. 이듬해 298명에 불과했고요. 네. 지난해 신생아 수가 무려 40만 6,243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태아를 고려하더라도 신생아 수와 또 산모 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치료받은 환자 수가 정말 적습니다. 결국 이거는 산후 우울증은 정말 흔한 질환인데 적절한 의료적 도움을 받는 환자가 드물다는 의미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출산과 육아 스트레스로 산후 우울증이 심해지더라도 엄마 육아 부담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 당연한 일을 왜 병까지 얻어가면서 하느냐, 모든 것이 엄마가 되는 과정의 일부다. 이러한 생각들을 종용하면서 도움은커녕 면박을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결코 쉽게 볼 문제가 아닌데요. 앞서서도 살펴본 것처럼 산후우울증은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하나의 질환입니다. 우울증 증상이 의심이 되면 바로 전문 병원으로 당연히 달려가야 하는 거죠. 네, 하지만 병원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우울증 병력을 남기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아기를 맡길 곳이 없으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꿈도 못 꾸는 현실인 것입니다. 네,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예전에는 조무보를 모시고 사는 그런 대가족들이 많아서 아이를 돌볼 가족 구성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참 그렇지가 않죠. 몇 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마음이 아니고 몸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보면 또 남편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은 것도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남편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이 산후 우울증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산과 양육이 오롯이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남편들은 부인이 병원에 가는 것을 이해하기는커녕 배려조차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흔한 실정입니다. 네.
자,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키워드 포착. 이번에는 국가 지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산모가 많은 만큼 아무래도 정부에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정책이 나와 있습니까? 사실 산후 우울증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병인데요. 네. 안타깝게도 현재 임산부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는 수준입니다. 아, 이게 전문가 상담이 전혀 없이 자가 검사지를 통해서만 그 여부를 판단한다는 자체도 좀 신뢰가 가지 않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산후 우울증으로 판정이 되면요, 그때는 치료를 바로 받게 도움을 주나요?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소에서 검사한 산후 우울증 고위험 판정 산모는 총 5,81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정신건강센터 상담까지 이어진 경우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23명에 불과했는데요. 지난 2015년에도 고위험 판정 산모 4,801명 중 51%인 2,494명만 정신건강센터에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참 그 시기에 상담이라도 잘 받았으면 이게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현재 정부의 산전 산후 우울증 환자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합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울증 검사와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시행령 또는 시행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없다는 건 그건 정말 있으나 마나한 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출산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산모를 위한 기본적인 지원조차 없다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미국의 경우 미국 예방특별위원회 지침서를 통해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성인 여성은 반드시 우울증 선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산모가 임산 후 산부인과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물론 출산 후 아기와 처음 소아과를 방문했을 때도 산후우울증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산후우울증 치료율은 10%에서 12%로 연간 약 50만 명이 병원을 찾아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산후 우울증의 조기 진단과 지원 방안이 이미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산후우울증 무료 검진과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본 역시 산후우울증 검진 비용을 모두 국가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꾸 본의 아니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그 실효성이 문제인데요. 현재 보건당국에서는 아이사랑 웹사이트를 통한 전문가 상담,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산후 우울증 검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검사 후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설상가상 검사 및 상담들도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결국 현재 시행 중인 몇 가지 대책들도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분명한 건 우리나라도 이제 산후 우울증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방안이 좀 필요한 때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24시간 육아에 매달리는 주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책이 있어도 스스로 알아보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혜택을 받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방 육아를 하는 산모를 위해서 직접 의료진이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와 정신과와 산부인과의 진료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를 보면 20개 자치구에서 임산부와 산모들에게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담 간호사가 임신 초기 때부터 출산 후 2년까지 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의 건강을 관리해 줄 뿐 아니라 초보 부모에게는 육아 정보를 제공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문 간호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지자체를 넘어서 국가적 지원 방안으로 좀 확대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 개정도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 산후우울증 극복을 위해 각종 검사와 치료 및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치료 상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우울증 자체가 여성 혼자 육아를 책임지는 이 사회 구조에서 파생된 문제인 만큼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좀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할 것만 같은데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치매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문제도 좀 비슷한 수준에서 다뤄줘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허점이 매우 많습니다. 여성이 출산하는 순간부터 정책의 초점이 양육과 보육으로 옮겨지기 때문인데요. 결국 임산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끊기게 되는 겁니다. 산모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우울증에 대한 연구와 예방, 치료,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네. 조만간 이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산모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산후우울증 예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이나 또 치료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이겨내려는 마음가짐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우울증 예방을 위해 대화와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내어놓은 예방과 관리 수칙을 보면 주변 사람과 대화하기, 전문가와 상담하기, 즐거운 활동 실천하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불법 약물을 사용하지 않기 등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산모들과의 만남도 권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산모의 마음가짐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족의 관심과 육아 지원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남편은 더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주변 가족들 역시 산모가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좋은데요. 현재 우리 사회는 산후우울증을 유난스러운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을 갱년기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는 사회의 시선 변화 역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산후우울증은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모쪼록 이 산후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산모들 여성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회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